여러분, 요즘 은퇴생활자는 진짜 최악의 최악입니다. 은퇴생활을 하면서 주로 했던 게 이자 생활자를 했어요. 이자 생활자. 은행에다가 퇴직금 집어넣고 그 이자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뭐 턱없이 내려갔잖아요. 턱없이 10억을 맡겨놔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나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은퇴생활자들이 이자 생활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빼서 말입니다. 이제는 임대생활을 한번 해보자. 정부도 권장을 하니까 다세대 주택을 사고 원룸을 사고 오피스를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 임대생활자 이거 완전히 철퇴를 맞은 거예요. 철퇴를.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세금이. 보유세만 하더라도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건강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재산세 엄청 늘어났죠. 종합부동산세 부가 엄청 늘어났어요. 2주택 3주택이면 그야말로 세금 융단 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도 30% 이상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다주택자면 5배 6배까지 넣습니다. 5배 6배까지. 그러면 뭐 900만원 1000만원 내던 사람들이 많이 내면 4천만원 5천만원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빌라나 다세대 원룸 이걸 가지고 과연 여러분 임대료로 5천만원 이상 벌까요? 못 벌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못 벌 가능성이. 그러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폭탄 중에 폭탄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내가 임대소득을 받아서 쓰는 것보다가 세금이 더 많이 나가요. 임대소득 빌라 해서 오피스텔 해서 다세대 주택 해서 원룸 해서 이거 얼마나 벌겠어요. 5채 6채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많이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월 뭐 한 50만원? 50만원 60만원 선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좀 비싸면 한 70만원 선. 70만원으로 보자고요. 70만원 해봤자 월 350입니다. 월 350. 이건 최대로 잡았을 때예요. 최대로 잡았을 때. 여기에 세금은요. 세금을 따지면 이게 연봉으로 보면 한 4천 정도 되잖아요. 4천, 4,500. 세금 아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 합치면 거의 4천 넘을걸요? 5채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야말로 임대생활적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디 그뿐만 늘어나면 보유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보험료도 올라요. 이게 공시지가가 기준이거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게다가 건강보험료 오르죠. 2천만 원 이하 월세 수입에도 건보료 부과합니다. 여기다가 피부양자 요건 강화합니다. 양도세도 오릅니다. 양도세도 2년 이상 보유요건 채워도 9억 초과 시에는 양도세 부과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의 양도세율 엄청 올라갔죠. 많게는요 양도세율이 72%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은 어디 괜찮아요? 주택연금은요 다. 그러니까 이게요 1주택 은퇴자들에게는요 죽어라 한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런 글이 올라와요. 아니 집 팔고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이 올립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내가 그 집에서 1주택 하면 30년 살았어. 그러면 그 집을 중심으로 모든 내 생활의 어떤 반경들이 다 그 주변에 있어요. 이웃 친구도 거기에 있고요. 내가 가는 치과, 내가 가는 병원, 내가 가는 마트, 생활권이 그 주변에서 30년 넘게 갖춰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이사를 가? 이거는요 외로움에
죽으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인 주택 은퇴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요. 사실 1주택자 입장에서 올해 보유하면 깎아주는 거 사실이에요. 자, 올해 시가로 말입니다. 시가로 36억짜리 집에 산다고 쳐요. 내가 이 집에서 3년 이상 보유했고 살기를 그 근처에서 30년 이상 살았다. 올해 내는 종부세가 1,892만 원입니다. 1,892만 원. 36억짜리 집에 살 때요. 내년에 가면 2,940만 원이요.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런데 이게 한 주택일 경우 10년 이상 보유 중이다. 고령자다. 이러면요. 깎아줍니다. 올해는 60% 깎아주고요. 내년엔 70% 깎아줘요. 그러면 756만 원을 내거든요. 1,892만 원이 756만 원을 냈거든요. 내년에 가면 2,940만 원이 882만 원을 냅니다. 얼마 올랐어요? 126만 원 올랐습니다. 126만 원 적게 올랐죠. 그런데 은퇴자들에게는 이것도 부담이에요. 이것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은퇴자들은 지금 이자 생활자도 못한다. 예, 결국은 임대 생활자도 못한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결국 나가서 다시 일하는 수밖에 없다. 예, 나가서 다시 일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은퇴 생활자 입장에서는요. 뭐 집값이 36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36억은요. 집을 살 때 36억이 아니었어요. 워낙 많이 폭등을 해서 36억이에요. 워낙 많이 폭등을 해서 말입니다. 내가 최악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도대체 은퇴생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은퇴생활자나 다름없거든요. 참 힘들죠. 살기가 막막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